자, 교재 243페이지입니다. 243페이지.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 개발 계획을 준비하시면 되고요. 자,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의 절차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됐었죠. 계획적인 신도시 개발이 필요합니다. 제일 먼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합니다. 자,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려면 동시에 이제 도시개발 사업계획, 도시개발 사업계획이 수립되는데 이것을 약칭해서 개발계획이라고 합니다. 정식 명칭은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 그렇게 돼요. 자, 도시개발 사업계획이 수립고시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결정된 시행자가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준비하죠. 실시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인가를 받고 고시하는 절차가 있게 되죠.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본격적으로 도시개발 사업 시행 공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수용 방식으로 신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자, 우리 개발 계획이죠. 네. 자, 이게 이제 진도를 준비할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시개발 구역을 도시개발 구역 지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첫 시간에 학습이 이루어졌고요. 가만히 한번 물어볼까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구역은 원칙적으로 누가 지정합니까?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도시개발 구역 지정을 고시함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중앙정부,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도시개발 구역 지정이 가능했었죠. 네,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거나 그리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입니까? 제안입니까? 요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지정이 가능했죠. 그리고 공공기관장과 정보출연기관장의 3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에 지정할 수 있고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신도시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 하나의 도시개발 구역을 두 개 이상의 사업 시행지로 분할해서 도시개발 구역 지정도 가능했죠. 그때 분할 후 각각의 면적 규모는 얼마 이상일 것? 10,000제곱미터 이상 규모로만 분할 지정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떨어진 두 지역, A지역과 B지역, 서로 떨어진 두 개의 지역을 플러스 결합시켜서 하나의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뭐죠? 결합 지정.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은 분할 지정도 가능하고 결합 지정도 가능하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용도 지역별로 일정한 면적 규모 이상이 되어야 최소한 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허용됩니다. 도시지정 안에서 공업지역은 3만 제곱미터 이상, 나머지 용도지역은 10,000제곱미터 이상, 도시지역 밖에서는 3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만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허용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된 지역은 국토교육법상 무슨 용도지역이 됩니까? 도시지역과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이 결정고시로 본다.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토지에서 일정한 개발 행위는 관할, 시청 근처의 허가 없이는 할 수 없도록 행위 제한을 받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을 공부했고요. 자, 이번 시간에 개발계획인데 여러분 개발계획은 수립 시기가 제일 중요해요. 아무튼 제일 중요해요. 수립 시기에 그래서 잘 보시고 설명 듣고 교재 같이 볼까요? 여러분 여기 봐주세요. 지금 절차가 이렇게 돼 있죠.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그 다음에 개발구역 수립하고 지금 이렇게 필기가 돼 있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지정하겠죠. 이렇게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려면 동시에 이제 개발구역을 수립합니다. 이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하여 고시하는 거하고 개발구역 수립을 고시하는 것은 선후가 아니고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원칙이 이렇게 됩니다. 자, 수립 시기. 개발구역을 수립할 때는 원칙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지정 후입니까? 지정하려면입니까? 지정하려면 동시에 개발구역을 수립하여 고시하는 걸 원칙으로 해요.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은 개발구역을 공모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도 개발구역 수립이 허용이 됩니다. 자, 이런 교재 같이 볼까요? 자, 이런 교재 243페이지 제일 위에 수립 시기 발표하시고요. 원칙 읽어드립니다. 자, 지정권자가 그 다음 밑줄 그으십시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밑줄 그으십시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밑줄 그시면 되죠.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구역을 수립해야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개발계획을 공모 밑줄 그십시오. 개발계획을 공모 밑줄 긋죠. 네.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그 다음에 손 떼시고 다음 중 한 개 해당한 지역. 다음은 박스안에 몇 개 들어있죠? 5개. 동그라미 1번부터 5번 중 한 개에 해당한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예외적으로 다음 줄 거예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줄 거면 되죠.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구역 수립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역 지정 이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구역 수립이 허용되는 대상이 몇 개 있습니까? 5개, 5개. 아주 중요해요. 1번부터 5번까지 앞에 암기라고 적고, 근데 제가 암기라고 적어드리지만 솔직히 들어보니까 부담은 돼서 안 됐어요. 안 됐고요. 전부 다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해를 전제로 익숙하게 만들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순 암기라고 부담스러워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자, 이 부분을 잠깐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상당히 이해가 필요해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은 단순 암기는 독서실 혼자 방 잡고 외워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집중. 제가 읽어드리고 교재에 꼭 밑줄 꽂고 챙겨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필기를 최소화하고 많이 들어달라는 겁니다. 이해 위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우는 방법 가르치면 되죠. 뭐 재미있게. 그건 아니라는 거죠. 봐주시고요. 왜를 아직 왜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려면 동시에 개발구역 수립하는 게 원칙인데 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구역 수립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밖에 없을까? 그 이유를 연구해 달라는 거죠. 여러분 연구하실 시간이 없고 제가 먼저 시간이 한가니까 연구해서 우리 친하니까 말씀드리면 되는 거잖아.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구역 수립이 허용되는 대상. 자, 첫 번째가 개발계획을 공모한 경우고 두 번째 이제 박스안에 들어오시면 되죠. 무슨 녹지지로 되어 있습니까? 자연 녹지지역 그리고 생산 녹지지역 그리고 도시지역 외의지역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까지. 자, 이제 고개를 한번 들어봅니다. 고개 들어보시고요. 이게 이야기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이걸 필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해를 도와드리려고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이걸 필기를 하고 있으면 안 돼. 들어야 됩니다. 설명은 필기하는 겁니까? 듣는 겁니까? 듣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게 서울이에요. 집중하셔야 돼요. 서울이고 용도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지역 중에서 자, 보전 녹지, 생산 녹지, 그리고 자연 녹지지역 이렇게 되죠. 자, 녹지지역 중에서 보전 녹지지역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허용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시험 이렇게 나오잖아. 보전 녹지지역은 10,000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하다. 오 믿겠습니까? X.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그 지정 자체가 안 되는 용도지역이에요. 이것도 여러 번 출제에 반영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험시간은 항상 그 제곱미터 수치에 박혀 있기 때문에 공업지역은 30,000, 여기는 10,000제곱미터면은 넘으면은 10,000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지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많이 혼동해요. 자,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여기를 잘 보세요. 여러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여러분 앞에서 우리 국토교수 배울 때 개발 용도를 배우셨습니까? 보전 용도입니까? 개발 용도죠. 그러니까 주택단지, 유통단지, 산업단지 등 개발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곳이 주상공이에요. 그래서 개발 용도라고 볼 수 있잖아요. 개발 용도. 근데 이쪽으로 그림을 보십시오. 자연 녹지지역과 생산 녹지지역 그리고 나가면은 도시적 외지역이 되잖아. 나가면 이제 도시지역 외의지역이 돼요. 그러면은 자연 녹지지역과 생산 녹지지역과 도시적 외의지역은 자 이렇게 보면은 개발 용도입니까? 보전 용도입니까? 보전 목적이죠. 보전 용도로 계획된 땅이에요. 물론 이제 도시지역 밖에서 계획관리지역은 유일하게 개발 목적으로 계획된 용도지역이긴 하지만 예외적이고요. 대부분이 보전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자 자연 녹지지역과 생산 녹지지역과 도시적 외의지역은 보전 용도이기 때문에 본래부터 도시개발 목적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된 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신도시 개발을 행정계획에 의해서 예측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행정계획에 의해서 보전 목적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계획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이 지역이 신도시로 개발될 것을 예측을 못하니까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과 도시적 외의지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나중에 개발구역 수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게 된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공통점은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도시적 외의지역의 공통점은 도시개발 예측을 할 수 있는 곳입니까? 예측이 곤란한 곳입니까? 도시개발 예측이 곤란한 곳은
구역 지정 후 개발 구역 수립이 허용된다고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밑에 봅니다. 그 밑에 보십시오. 도시적 외의 지역 밑에 보면은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렇게 나가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과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지역이에요. 밑에 적으십시오. 방금 읽어드린 거 그것이 혁신도시 건설 지역이에요. 혁신도시 건설 지역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지역은 무슨 도시라고 그랬죠? 혁신도시 건설 지역이에요. 그럼 잠깐만 또 여기서 여러분 혁신도시는 그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대통령 후보일 때 공약을 한 거예요. 내가 대통령 되면은 수도권의 인구도, 정치도, 뭐 산업도, 금융도 다 뭐 방송도, 문화도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지방이 많이 낙후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국가 공기업 본사들을 지방에 낙후된 도시로 이전해서 국가 균형 발전을 꾀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해서 나오게 된 게 혁신도시예요. 그러면은 그분이 대통령 공약하고 그분이 대통령이 되면서 신도시 개발이 계획됐지. 그전에는 혁신도시 건설은 예상할 수 있어서 없었죠.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서 계획된 것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행정계획에서 장기적으로 혁신도시 건설 예측을 못했으니까 혁신도시 건설 지역도 도시개발 예측이 곤란했다는 것은 똑같죠. 그래서 구역 지정 후 개발구역 수립이 허용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됐죠? 네. 그래서 이해관리 공통점은 전부 도시개발 구역 지정 예측을 할 수 있는 지역입니까? 곤란한 지역입니까? 도시개발 예측을 할 수 없는 곤란한 지역은 구역 지정 후 개발구역 수립이 허용이 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이죠.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된 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면적 합계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면적 합계가 전체 구역 면적이 얼마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30% 이하가 되는 지역이죠. 네.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면적 합계가 전체 구역 면적의 30% 이하.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잠깐 보십시오. 고개 들어주세요. 고개 들어주시고. 이거 상당히 지금 그냥 외우십시오라고 재밌는 방법으로 암기 방법을 가르치면 되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지금. 이런 식으로 공부를 안 하면 답을 못 찾는 거죠. 재밌게 외우면은 큰일 나요 나중에. 쉽게 공부하면은. 자 보시고 여러분 이 전체 도시개발구역이라고 이게 전체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인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면적 합계가 보십시오. 주거, 상업, 공업적 이 면적 합계가 전체 구역 면적이 얼마 이하여야 됩니까? 30% 이하라는 거죠. 30% 이하. 그 말 바꾸게 하면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보전 용도입니까? 개발 용도입니까? 개발 용도. 이제 이해됐죠? 개발 용도. 전체 도시개발구역 안에 개발 용도 면적 합계가 전체 구역 면적이 얼마 이하라는 거죠? 30% 이하인 경우. 바꾸게 가면은 그러면 전체 도시개발구역 중에서 개발용도 면적 합계가 30% 이하라는 것은 나머지 70% 이상은 개발용도입니까? 미개발지역이라는 겁니까? 미개발. 보전용도라는 거죠. 보전용도. 전체 구역 면적의 70% 이상의 보전용도에 해당한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럼 전체 지정되는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 구역 면적 70% 이상이 보전용도니까 도시개발 예측이 쉬워요? 곤란해요? 곤란하잖아. 그래서 구역 지정 후 개발구역 수립을 허용하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자연녹지력과 생산녹지력과 도시적 외의지역, 자연녹지력과 생산녹지력과 도시적 외의지역, 그리고 혁신도시 건설지역, 그리고 주상공 면적 합계가 전체 구역 면적의 얼마? 30% 이하가 되는 지역은 공통점이 전부 도시개발 예측을 행정계획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니까 구역 지정 후 개발구역 수립을 허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